안녕하십니까. 신한은행과 블리자드 한국 e스포츠 협회가 함께합니다. 신한은행 프로리그 1011 시즌 6라운드 4주차 경기입니다. SX서울과 CJ엔토스와 SX서울의 경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김정민, 박용욱 두 분과 함께 하고요. 저는 캐스터 성성원입니다. 자, CJ엔토스는 이제 굉장히 안정권에 놓여있는 그런 현재의 상황이고, 반면에 서울 굉장히 편안하게 진행될 줄 알았던 6라운드 시도는 험난합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공군에이스에게 3대0으로 이기다가 또 경기 3대0이 아니죠. 최근에 3연패를 하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나왔었기 때문에 STX 이 위기를 아직까지 헤쳐나갈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면에 그 CJ엔토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느 정도 자리를 좀 굳힌 상황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는 다른 의미의 여유를 찾아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CJ엔토스가 뭐 지난 경기 삼성전자전에서 이제 패배하긴 했지만 6라운드로 두고 봤을 때 뭐 5승 1패라는 아주 호성적을 거뒀고요. 단지 이제 1위 SK가 워낙 연승을 7연승까지 달리면서 폭주 기관차 느낌으로 1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CJ엔토스가 여기서 2위가 거의 확정적이라고 아주 편안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어떤 의미에서 SK텔레콤 T1이 패배를 한다면 물론 각축전을 펼쳐질 수 있겠습니다만 너무 끝까지 긴장감을 지나치게 유지하면서 좀 소진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시즌 내중에서 CJ엔토스는 호흡을 좀 가다듬을 수 있는 소중한 순간이 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이 2위라는 숫자는 10개 팀 중에 2위. 대단한 성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러한 분위기에서 전반적으로 팀의 균형이 가장 좋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에서 좀 더 여러 가지 카드를 실험한다던가 여러 가지 뭐 좋은 기회를 잡은 CJ엔토스입니다. 자, 반면에 SX서울은 좀 이런 상황에서의 승리가 굉장히 좀 급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분명히 전력 나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3패라는 것은 굉장히 아쉬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항상 안정된 전력을 자랑을 하면서 포스트 시즌 안정권에 들었었고 매번 포스트 시즌을 치르면서 에텍 선수들이 경험이 많이 쌓아나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이번 시즌에는 이상하게 잘 풀리지 않습니다. 확실히 그 이유가 아무래도 에이스의 좀 부진이 원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 전반적인 상황에서 이게 마지막 그 부분에서 팀 내의 에이스급 선수들이 좀 올라오는 그런 상황들, 분명히 그런 것들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비 때마다 좀 아쉬운 장면들을 드러낸 선수들이 좀 눈에 띄었거든요. 소울 그렇죠.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해야 되는, 오늘 경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 선수들이 분위기 좋을 때 또 다른 선수가 분위기가 좋지 않고 전반적으로 모든 선수들이 골고루 분위기가 좋아서 그게 팀에게 좋은 에너지를 좀 부여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균형이 좀 덜 잡힌 모습. 하지만 오늘부터 패배를 허락하게 되면 앞으로의 포스트 시즌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계속 승리가 필요한 SX서울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팀이 가야 할 바로 그 장소가 있습니다. 상해인데요. 거기에 관련된 저희가 안내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해 원정대를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자, 한중대전 프로게이머 한중 아마추어 대표가 만나서 경기를 치르는 이벤트전이 기다리고 있고, 명예기재단, 여러분들이 여러 개 블로그나 카페 활동을 통해서 신한은행 그 프로리그 결승전을 홍보해 주시면 기자단으로 선발이 돼서 이제 편안하게 그 네 분께 자리가 마련이 됩니다. 그렇죠. 프로리그 결승전 관람 그리고 이제 중국 여행까지 어느 정도 제공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제 각종 페이스북이나 뭐 기타 네. 활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좀 뽑히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저 용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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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게도 그러실 것 같긴 한데. 네. 뭐 아무튼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해 주셔서 중국 상해 같이 여행도 떠나고 즐겁게 프로리그도 관람했으면 좋겠네요. 못 뽑히신 분들은 용산에 오시면 됩니다. 저와 함께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프로리그를 지켜보시면 되겠으니까요. 자, 계속해서 서울과 CJ엔토스 그 순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 팀의 순위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확고합니다. CJ엔토스의 2위는 이게 좀처럼 무너져 굉장히 힘들 정도로 막강한 힘을 보이고 있고, 반면에 그 서울 아직까지 혼전 양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은 경기가 6, 7, 8위가 3경기씩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STX 서울팀이 승점에서 마이너스 16점으로 가져놨기 때문에 2승 1패를 해도 제가 볼 때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화승과 폭스가 만약에 같은 2승 1패를 하게 되면 STX에 떨어지는 거예요. 3연승을 해야지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입장에서 지금 패배가 용납이 실질적으로 안 됩니다. 그렇죠. SX가 남은 경기가 이제 오늘 CJ까지 포함해서 화승 위메이드거든요. 근데 확실히 CJ 제외하고 화승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결국에 가서는 중위권, 6위권을 노려보는 팀들이기 때문에 정말 치열할 것으로 보이고, 오늘 경기가 어떻게 보면 SX 입장에서는 가장 쉽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2위와 확정적인 CJ를 상대로 경기를 펼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뭐 2승 1패 그 맞물린 건 둘째 치고 어쨌든 남은 그런 팀들 자체가 지금 6위를 다투는 그런 네. 팀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의 그 여정, SX 서울의
여정은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상대 팀을 꺾어 내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에스텍스가 올라가면 되는데 같은 동률 2승 1패씩을 그 위에 6위와 7위의 두 팀이 한 팀이라도 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남은 모든 경기를 잡아낸다라는 생각으로 경기에 임했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에스텍솔과 시즌투스, 자, 이제 승패 전적이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싸웠는지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팀 상대적 굉장히 팽팽한데 이번 시즌에 시즌투스에게 에스텍솔이 굉장히 많이 당했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이번 시즌에 시즌투스가 확실히 뭐 에스텍 소울만큼은 확실하게 잡아내면서 그래서 순위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고요. 특히 프로토스 라인 시즌투스 굉장히 막강한 힘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소울, 글쎄요, 지금 마지막이 몇 개의 패배 때문에 좀 험난한 시기를 보내고 있거든요. 이것만 아니었으면 소울은 사실상 거의 확정적인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무 아쉽습니다. 쉽게 지는 경기가 없다라는 걸 최근 경기를 보면 아실 텐데 그만큼 뒷심, 마지막 에이스의 마무리 이런 것이 부족했던 에스텍스였습니다. 반면에 시즌투스 탄탄한 전력답게 매 라운드 크게 흔들리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죠. 1년 시즌을 두고 볼 때 참 모든 팀들이 시즌투스처럼 운영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매 라운드마다 어느 일정 정도의 승수를 쌓아나가면서 5라운드, 6라운드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까지 현재 이를 단단히 붙이고 있는 시즌투스가 되겠습니다. 에스텍솔과 시즌투스 오늘 경기 6라운드 4조사 일요일 경기에 맞붙게 됐습니다. 굉장히 험난한 여정 기다리고 있는 에스텍솔 지금부터 모든 경기를 다 잡아야 되는 그런 부담을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 기세만 타면 다음 굉장히 쉽게 갈 수 있습니다. 3연승을 달려야 되고 오늘 경기 지면은 포스트 시즌 탈락이다 이런 생각으로 경기를 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에이스의 좀 부진이 어느 정도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김윤환 선수와 김구현 선수가 부진에 좀 빠지면서 팀이 위기를 맞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 두 명이 좀 힘을 내줘야 되고 김윤중, 이신영 선수가 워낙 잘해주기 때문에 확실히 김윤중, 이신영 선수가 1승씩 따내주고 김윤환, 김구현 선수가 마무리를 해주는 그런 그림으로 오늘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에스텍솔 오늘 경기를 바탕으로 해서 다음 경기까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상대팀을 만나보겠습니다. 현재 2위를 단단히 붙이고 있고 전반적으로 사실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었으면 이번 시즌 네. 그만큼 여러 가지 일들도 많았던 팀인데 확실히 이번 시즌에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바로 부진했던 선수들의 부활, 특히나 진영화 선수를 필두로 정말 많은 선수들이 또 부활에 성공을 하면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아직까지 1위에 대한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SK텔레콤 T1이 만약에 2연패를 하게 되면 마지막 경기는 CJ 엔투스와 만나기 때문에 네. 그 경기에서 잡게 된다면 아직까지 가능성 조금이지만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특히나 김동훈 감독 굉장히 부담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담감을 딛고 매 라운드 성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에서 좀 든든한 그런 힘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양팀 에스텍솔과 시즌투스의 1세트를 준비하고 있는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에스텍솔의 선택은 바로 이 선수 김현우 선수입니다. 자, 김현우 선수 최근에 뭐 박상훈 선수, 김태현 선수를 잡아내면서 이제 프로리그에서 2연승을 좀 기록 중이고요. 김현우 선수가 아무래도 프로토스전에서 어느 정도 좀 약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확실히 후반에 뒷심 물량이 좀 많이 부족한 느낌을 많이 갖춰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전략적인 수로 좀 승부수를 띄울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김현우 선수 최근에 그 프로토스전의 그 아쉬움 오늘은 어떻게 극복할지 한번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시즌투스의 1세트 준비하고 있는 선수는 바로 이 선수입니다. 진영화. 네, 확실한 팀의 에이스 카드를 지금 1세트부터 바로 경기에 내놓았습니다. 아무래도 이 진영화 선수가 전 종족을 상대로 안정적이고 특히나 프로토스지만 저그에게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무려 저그전 7연승 중인 진영화 선수라서 상대가 저그가 나왔다는 것은 진영화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좋은 그런 엔트리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저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전반적인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진영화 오늘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현우 선수와 진영화 선수 양 선수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경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경기는 강민선 주심과 양윤호, 전재선 부심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12시 저그진영입니다. 김현우 선수, 붉은색 김현우. 최근에 전반적으로 그 프로토스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어서 6시 막강한 힘을 보여주고 있는 진영화 선수입니다. 그렇죠. 이 스타일이
아주 좋습니다. 바로 이 진영화 선수는 네, 하나의 고정된 스타일이 아니라 뭐 커세어 리버 위주로 하면서 지상군을 간다던가 때에 따라서는 드라곤 리버 타이밍 러시를 간다던가 매 경기마다 다른 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 저그가 이 진영화 선수라는 선수의 스타일을 VOD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와도 카멜레온처럼 다음 경기에서 또 변해요. 네, 그것이 바로 진영화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프로토스가 굉장히 전략적인 여러 가지 선택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진영화의 움직임은 발군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한다면은 상대하는 김현우 선수가 처음에 진영환 선수의 그 커세어부터 어느 정도 좀 잡아주는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줘야 경기를 좀 쉽게 풀어나가지, 그게 아니라면은 진영환 선수의 의도대로 좀 경기가 좀 많이 좀 자연스럽게 좀 풀어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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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깔 중에 최고는 핑크고, 네, 핑크 중에 최고는 해변김이죠.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여러분들 이 응원이 그 해변김의 그 해설의 그렇죠. 그 질을 높입니다. 질을 높이죠. 네. 네, 아무래도 군대를 다녀오니까 자신감이 줄어요. 네, 말을 하고 나서 위축되거든요. 네, 오늘 용기를 얻고 신나게 한번 중계해봐야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런 환송과 더불어서 펼쳐지고 있는 양 선수의 현재 분위기는 김현우 선수는 앞마당에 절 펼쳤고요. 네, 김연아 선수가 아무래도 그 오버로드를 어느 정도 상대방의 방향으로 좀 날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앞마당 쪽에 근처에 오는 길목에 세워놨잖아요. 네. 세워놓으면서 프로브가 혹시라도 첫 번째 정찰을 오게 되면은 앞마당의 처리를 가져가지 않고, 첫 번째 정찰이 아니라고 했을 때 앞마당의 처리를 가져가는 움직임. 어쨌든 두 번째 정찰을 당했기 때문에 앞마당의 처리를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초반의 움직임에 대한 여러 가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그 선택이 좋았습니다. 오. 이야. 다 합쳐서 지금 현재 200만 원짜리 치어풀. 네, 그렇네요. 아우. 비싸네요. 감사합니다. 얼마나 기대를 안 하셨으면은 다 잘하신다고. 아니 뭐 저희에 대한 기대치가 있겠습니까? 네. 오, 네. 그 사이에 그런데 캐논? 네, 여기서 아예 승부를 네, 지금 근데 뒤로 넘겼네요. 그렇죠. 예, 드론이 밀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네. 일단은 지금 위치 상태가 아예 예상을 하고 있지 못하다가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드론으로 어느 정도 튕겨서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에 프로브가 자리를 하다 보니까 네. 굉장히 까다로운 위치에 캐논러시가 성공하고 있어요. 초반에 움직임 분명히 김현우 선수가 게다가 안쪽까지 캐논 둘. 야, 이건 진짜 큰일 났습니다. 캐논 두 개를 지어도 캐논을 강제 어택으로 바로 성큰 때려야죠. 김현우 선수 대위기인데요. 저 움직임 자체가 완전히 제대로 준비하거든요, 신영호 선수가.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저글링으로 어쨌든 앞쪽에 있는 캐논만 파괴를 시킨다면은 이게 막아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저 프로브까지 공격에 나서고 있거든요, 움직임들. 그렇죠. 자, 뒷전에 프로브 잡혔고. 거기다가 지금 저글링을 계속 맞아주면서 성큼만 완성되면 이건 그렇죠. 막을 수 있겠는데요. 네, 일단 그래도 일단 기분 좋게 진영화 선수가 어느 정도 좀 약간 좀 이득을 받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이러면서 앞마당에 넥서스 안전하게 건설했고 저글링도 쓸데없이 많이 생산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진영화 선수 괜찮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김현우 선수 역시 상대편에게 좀 데미지를 넣어줘야 되는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진영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느 정도 견제를 가면서 애초에 캐논러시를 어느 정도 원 캐논을 완성을 시켰잖아요. 그게 해처리를 파괴시키겠다라는 의미보다는 확실히 상대방의 이렇게 성큰 콜로니 그리고 저글링 다수를 생산하게 해주면서 추가적인 해처리가 늦은 부분, 테크가 늦은 부분을 노리고 자신은 테크트리를 정상적으로 타겠다, 이런 부분을 좀 노렸던 것 같습니다. 자, 상대편 진영의 그 이후에 김현우 저글링을 보내봤습니다만 진영왕의 캐논은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시적의 처리. 그렇죠. 이 저글링이 좀 들어가고 싶을 겁니다. 아무래도 본인이 약간 좀 손해를 봤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 거거든요. 네, 그래도 뭐 큰 피해, 뭐 드론을 많이 잡히면서 막은 건 아니고 상대방의 파일런과 캐논 정도를 깨면서 프로토스 역시 자원을 소모했으니까 좀 마음 급하게 먹는 게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떻게 보면 김현우 선수의 최근의 그 대프로토스전이 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영화가 그것을 노리는 초반에 찌름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뭐 앞서서 경기 제일 처음 시작할 때 김정현 해설위원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진영호 선수의 플레이는 정말 카멜레온 같다. 이런 플레이 저런 플레이. 오늘도 뭔가 딱 하나 색깔을 준비해오면서 뭔가 김현우 선수가 연습했던 그 과정 자체를 아예 무시하게 만드는 그런 플레이,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프로토스지만 프로토스 사실 적에게 전략이 많이 없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나 많은 전략을 어느 정도 선보이면서 이 김현우 선수가 좀 골치 아프게 좀 만드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일단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이런 대각선 거리라서 김현우 선수가 충분히 다시 한번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뭐 시간과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이 해철이 그만큼 좀 단단히 좀 지켜줘야 될 것 같고 레어 단계로 넘어갑니다. 김현우 그리고 코어 돌면서 아둔까지 진영화 6시. 그쵸, 테크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프로토스는 스타게이트가 이제 거의 뭐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저그는 아직까지도 스파이어가 올라갈 수 없는 상황. 야, 이렇다고 했을 때 커세어가 한 2기 정도 나오면서 오버로드 한 2기, 기본적으로 한 2기 정도는 잡아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이게 바로 캐논러시의 캐논러시를 당했기 때문에 드론이 나와야 할 때 저글링이 거의 한 부대가량 찍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이 이 레어의 차이를 늦게 만들었고 지금 프로토스 진영화 선수의 테크트리는 굉장히 빠르죠. 바로 사이버에서 바로 공업이 돌아가는 타이밍도 일찌감치 찍어놨었는데 일단 적의 체제를 완벽하게는 좀 몰라서 좀 빠르게 좀 캐논을 하나 짓고 있긴 합니다. 네. 자, 반면에 김현우 선수 일단은 소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버로드를 소진하면서 진영화의 진영을 지금 보고 있는데 자, 템플러 아카이브가 소환되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거든요. 네, 김현우 선수는 뭐 애초에 빌드 자체를 이런 식으로 준비해온 것 같고요. 뭐 상황이 이랬기 때문에 좀 빌드를 좀 변환할 수도 있겠는데 오버로드 스피드업을 먼저 눌러주면서 노스파이어에서 바로 히드라를 모아주는 오버 스피드업과 히드라를 모아줘서 상대방의 커세어 다크를 좀 겨냥하는 그 빌드 자체를 좀 보여주고 있네요. 네. 그렇죠. 아예 성큰을 짓지 않으면서 네, 곳곳마다 히드라와 오버로드를 그 상대방의 다크와 커세어를 완벽하게 막아내면서 하는 운영을 또 스타리그 또 프로암 예선에서 한번 또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그런 식의 운영이 나오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미 스파이어 올려서 공중 유닛을 생산하면은 끌려만 좀 다니거든요. 자, 이제 자연스럽게 진영화 선수는 다음 단계 다크로 넘어갔고요. 자, 어느 정도 김현우 선수가 예상이 가능한 그런 흐름일 텐데요. 그렇죠. 뭐 김현우 선수가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줬을 때 진영하 선수 입장에서 가장 최적화된 뭐 대처라고 했을 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다크 한기 정도는 어느 정도 계속 시선을 끌면서 하이템플러를 빨리 보유하는 것이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가서는 오버로드 스피드업과 히드라가 어느 정도 체제가 완성됐을 때 그 다크를 한번 막아낸과 동시에 한번 압박을 갈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토스 진영화 선수는 저그가 만약 이 상태에서 이 다수의 해처리에서 히드라를 생산한다. 일단 드론이 그렇게 많은 상황이 아니에요. 특히나 한시 지역에는 특히나 적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상대방이 러시 오는 것을 알고 템플러와 캐럿만 적절히 갖추어지게 되면 이후에 한방 타이밍에 확실히 프로토스가 좋지 않습니까? 대응이 아주 발빨라요. 네. 이 정도면 히드라 막아내는 데는 큰 무리가 일단 없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버로드 수급도 이제 완료가 된 김현우 선수입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진영화의 대비도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다가 다크 한기를 지금 살려서 계속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다크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뭐 김현우 선수가 히드라 공격을 선택을 하더라도 앞마당이라든지 한시 쪽에 오버로드와 히드라 몇 기를 놔둬야 되는 부담이 있고요. 네. 서서히 움직임을 갖는데요. 이동합니다. 김현우. 그렇죠. 커세어와 계속해서 다크템플러 한 기로 왔다 갔다 괴롭히다가 여차에서 오버로드 입구 지역 잡히면 다크한기 난입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들어가죠. 아, 일단은 이러면 또 병력들이 병력이 뒤집 빠졌는데 회군할 수밖에 없죠. 우왕좌왕하면서 고작해야 병력 4기 병력으로 상대방이 대군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네. 이런 플레이를 펼쳐주게 되면은 아무래도 김현우 선수가 날카로운 타이밍에 들어가는 타이밍 자체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캐논 뭐 하나 더 건설할 거 안 지어도 되는 그런 효과를 좀 가져올 수가 있고요. 이거 많이 끌려다니는데요. 지금 강현우 선수, 김현우 선수. 네. 김현우 선수 좀 강해져야 되거든요. 지금 느낌이. 네, 여기서 한번 피해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궁금해요. 질럿도 많고 템플러가 이제는 스토머까지 거의 뭐 완성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상 좀 끌려가다가 자신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김현우 좀 내려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김현우 선수가 만약에 이런 부분까지 좀 생각을 했다면은 네. 럴커 업그레이드와 더불어서 드랍 업그레이드까지 좀 완료를 했을 텐데요. 만약에 또 그 부분을 진영호 선수가 안다면은 또 커세어를 모아주면서 언덕 쪽에서 또 대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커서 본진 지역이 이미 대기 중이고 만약에 뭐 드랍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그 대비 진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현 상황을 타개해 나가려면 근데 김현우 선수는 말씀하신 대로 러커 드랍이라든지 이렇게 프로토스가 놀랄만한 일이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원가스 정도밖에 채취하지 않았었어요. 이제서야 3가스를 채취를 들어가면서 드디어 좀 가스를 모아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막 러커업과 히드라 저 정도 수를 보유한 상태에서 좀 무리가 있습니다. 가스가요. 네. 그래서 지금 진영화 선수가 경기를 상대방 드론 보충할 때 병력 모아서 한번 나가게 되면 김현우 선수가 굉장히 좀 골치 아파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영호 선수가 한방
타이밍을 잡았을 때 김연우 선수 입장에서 지금 상황에서 가장 불리한 점이 어떤 부분이 있냐? 추가 멀티를 가져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처음부터 스타팅 앞마당을 가져간다고 했을 때 그 지역의 방어 라인을 형성하면 스타팅을 가져갈 수는 있지만 지금과 같은 위치에서는 추가적으로 스타팅을 가져가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참 답답한 김연우 선수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업그레이드만 눌러놓고 히드라리스크 01업 우리 잠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현우 선수. 그렇죠. 지금도 드론이 해처리 대비해서 많지 않습니다. 좀 적어요. 아직도 드론을 풍족하게 후반을 가기 위해서는 약간 더 보충이 돼야 되는 김현우 선수라서 일단 서로 힘을 키워나가서 프로토스가 나가면서 하나의 추가 멀티를 가져가도 힘은 프로토스가 저그보다 좋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라서 변수를 만들기 위해서 역지 드랍인데 드랍을 선택하게 되면 정면을 막아낼 병력이 있느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네, 아무래도 프로토스의 한방 병력 자체가 모이는 시간이 확실히 체감상 김연우 선수 체감상 너무 빨리 좀 느껴지고 네, 이상한 야, 본진 이거 사실? 네, 아, 본진 지역에 뭐가 없는데요, 지금 김현우? 질러 드랍 야, 거기다가 원다크까지. 하이템플 한기는 야, 이거- 앞마당 쪽에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센스 좋은데요? 투질럿만 먼저 보여주면서 야. 다크 한기는 미리 숨겨놓고 그러면서 또 템플 한기가 또 타이는 것 같고요. 정말 장난 아닌데요. 완전 여유 있죠, 뒤쪽 셔틀? 네, 이거 템플러 한번 앞마당에 딱 쥐어주면 김현우 선수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공중분해 자, 시켜야 돼요. 뒤쪽 이거 잡아야죠. 그렇죠. 내리기 전에 뒤쪽 빼죠. 언덕 위에 올려놓고. 놔둬놓고 네, 냅두고 다크 한기 또. 야, 셔틀 진짜 때문에 이거 완전 이거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예. 보직도 예술인데요? 완전 이 벌레는 그쪽으로 들어오고 와. 있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네. 이거를? 야, 정말 보고 있는 저희도 정말 놀랄 따름이네요. 네, 와.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그냥 병력에 있던 거 한 곳에 응집해서 공격을 가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냥 대피하는 거예요. 왼쪽엔 다크, 오른쪽은 하이가 있습니다. 템플러 계통으로 다 쓸리고 네. 있어요. 여기 번쩍 있으면 오른쪽 하이 템플러 이걸 어떻게 하나요? 그렇죠. 이야. 그러면서 정면 쪽에 이제 프로토스 주병력들이 이제 치고 나오는데 단순 히드라로 이걸 어떻게 막습니까? 아, 김현우 어려운 상황들, 어려운 그림들만 지금 계속해서 연출되는데요. 네, 정말 근엄하죠. 야, 하이템플 한기가 위풍당당하게 있고요. 러커 한두 개를 어떻게든 이게 버틸 수 있을 만한 양이 아닙니다. 아, 이미 앞마당 지역에 있는 사이언스톰이 한번 터졌고 이제 러커는 있습니다만 지금 양적인 측면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로보틱스도 이미 완성이 됐기 때문에 옵저버 금방 나오거든요. 네, 김현우 선수 그래도 여기서 한번 버텨내면서 프로토스의 병력에게 이득을 봐야 하는데 어렵습니다. 템플러가 없어도 센터를 장악할 만한 병력 수예요. 자, 사이언스톰 별로 던지지 않고 위쪽으로 올라온 진영화 선수. 그리고 바로 이 하이 템플러가 7킬에서 조금 전에 다크 템플러가 한 7, 8킬 했거든요. 그렇죠. 저그 입장에서 이런 상황이 제일 괴롭거든요. 견제를 통해서 드론이 다 잡히고 나서 견제를 당해서 드론이 다 잡히고 나서 프로토스가 한방 병력이 쭉 올라올 때 드론을 뽑지도 못하고 병력 생산해도 막기가 너무 어려워요. 아, 한 시정에서 병력 나온 것도 네. 너무나 소규모입니다. 그렇습니다. 소규모의 병력인데 랠리 포인트 찍고 가다가 그냥 드라군에 지금 얻어맞고 있는데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긴장이 되는 상황이에요. 정말 이 진영화 선수의 용의주도한 움직임, 특히나 약간의 적의 테크트리 들인 것을 완벽하게 이용하면서 적을 조급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을 편안하게 경기하고요. 야, 그러다 보니까 이 속도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김현우 선수가. 그렇습니다. 그 양상이 지금 이렇게 연결되고 있거든요. 지금 진영화 선수 이런 압박 때문에 김현우 세 개 지역에서 자원을 제치하고 있습니다. 뭐 돌아가는 드론도 없고 병력도 안 보입니다. 그렇죠. 이제 다시 또 드론 보충하고 나서 병력을 생산해야 되는데 병력이 모이기 전에 진현 선수의 압박이 너무 거세네요. 근데 요즘 최근에 진영화 선수 경기 볼 때 한 방 나가면 거의 다 끝냈거든요. 나갈 때마다 저거와 1합 교전에서 항상 이겼는데 이기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나가서 질만한 교전을 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러한 것이 지금 정말 저그 선수들이 진영화 선수 만나면 연구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후속병력 위에 올라왔습니다. 진영화 선수. 더 이상 김현우 선수 이병력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병력 자체도 좀 계속 버거운 상황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해처리가 파괴됐다는 부분 정말 큰 의미예요. 거기다가 언덕 위에 하이템플러 스톰 계속 쓰고 있습니다. 괴롭다. 최재 진영화. 네, 정말 완벽한 전략과 전술의 진영화 선수였습니다. 뭐 흠잡을 게 전혀 없는. 반면에 김현우 선수 입장에서는 템플러의 그 초반에 캐논러시를 당했던 것이 결국 페인이 됐네요. 저 호흡을 좀 편안하게 갈 수도 있을 법한 시즌이었는데 전혀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숨포 찍지 않았습니다. 진영화부터 내밀어서 김현우 바로 잡아버리네요. 그렇죠. 진영환 선수 너무 잘하는데요. 네, 이 선수가 과거에 어느 정도 보여줬던 대저구전 능력이 질럿이 가서 그냥 피해를 주고 그러면서 한 방울 모아서 경기를 끝나는 그런 단순 패턴이 아니라 정말 이 선수가 뭔가 경기 때마다 뭔가 하나씩 준비해오는데 상대방이 그걸 예측할 수가 없고 거기에 당할 수밖에
없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자, 그동안 진영환 선수가 보여준 여러 가지 플레이 자체는 뭐 좋은 모습들도 있었습니다만 이번 시즌만큼 그 비장미 같은 걸 느끼지 않았거든요. 매 경기 비장한 그런 느낌으로 진영환 등장해서 네. 항상 거의 모든 경기에 좋은 성적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 진영환 선수가 이번 시즌 특히 5라운드 이전까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5할제의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이 선수가 갑자기 방송 무대에서 실력만이 시작을 하더니 이제는 경기 지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완벽한 경기 운영을 이번 경기에서도 해냈습니다. 자, 1세트 진영환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CD 엔토스가 1등으로 앞서갑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오늘의 두 번째 세트 라만차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